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 고2나 고3이나 혹은 고1이나 어떤 누구도 화학을 접하는데 굉장히 처음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왜 어려운 걸 봤더니 뭐를 몰라요. 기본적인 걸 몰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 아시더라도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 영상의 1탄입니다. 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질량 반응의 법칙 뭐 많잖아요. 질량 보존 법칙 많은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위를 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학에서 니네 어디서 제일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게 선생님 저 몰을 몰라서 끝났어요 라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몰, MOL, 이 몰은 단위인데 이게 뭐냐? 그냥 개수 세는 단위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어렵냐? 몰을 알아야 몰에다가 농도가 나오죠. 몰 농도가 나오고 계산도 하고 뭐 여러분들 1몰이 몇 개야? 그럼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모아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는 필요 없고요. 교재가 있으면 교재 펴놓으시면 되고 없어도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몰이 뭔지. 자, 몰은 왜 필요하지? 부터 시작을 할게요. 몰이 왜 필요하지? 개수를 세는 겁니다. 개수를 세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분필이 있으면, 야, 분필 혹은 펜 10개 갖고 와봐. 그럼 10개 갖고 오면 돼요. 세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밥알갱이 뭐 10개 갖고 와봐. 갖고 올 수 있죠. 근데 밀가루 10개 갖고 와봐.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눈에는 보이지만 너무나 작아서 카운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산소 10개 갖고 와봐. 갖고 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입자가 작은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묶어주는 현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묶어서 부르자. 그래서 묶음 자체가 몰이라는 단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몰은 기준이 뭐냐면 1몰이 기준이에요. 1몰. 무조건 1로 보세요. 1몰이 뭐냐? MOL로 쓸게요. 1몰은 원자가 됐건 분자가 됐건 이온이 됐건 간에 어떤 거든 간에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정의를 해놨어요. 몇 개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를 1몰로 정의를 해놓은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여러분들 간혹 시험 보다 보면 가로에 해놓고 그냥 6 곱하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냥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1몰 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1몰 계가 뭐 느낌이 없어요. 6.0이라는 말이 느낌이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뭐 이런 책에는 그런 거 많을 거야. 완두콩을 가지고요. 한반도에다가 쫙 깔면 2층 반인가가 된대요. 뭘 해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으로 줄을 세우면 달을 한 바퀴 돌고 왔다 가나? 뭐 이 정도의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편하게 하려면요. 그냥 돈으로 생각하세요. 돈. 1몰 원. 1몰 원. 이렇게요. 1몰 원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원이에요. 자, 세보자. 6 빼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일단 크죠?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10회, 100회, 600회 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게 굉장히 미세한 입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입자들에 대해서 묶음이 바로 뭐라? 몰이다. 몰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몰의 정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라고 하고 이걸 흔히 NA라고 써요. 이걸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라고 해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몰의 질량은 얼만큼이냐?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1몰의 질량, 1몰의 부피, 1몰은 몇 개니?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단답형으로 다 대답은 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 왜 결론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몰이 헷갈릴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암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공부가 불량한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요구하니까 옆에 애들이 빨리빨리 대답을 해. 그러니까 너는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아는데 속도가 느린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빡치는 거지. 빡치다 보니까 하기 싫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야 돼요. 1몰의 질량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몰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예.
누구를 지칭해줘야죠. 무조건 1몰의 질량이 뭐야 라고 하지 말고 1몰에 해당하는 대상이 뭐냐라고 하면 이번에는 원자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원자. 원자 중에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게 탄소잖아요. 탄소고 원자 번호 6번이고 질량은 12예요. 그러면 탄소의 12를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원자는 원자량이 있죠? 자, 이것만 하나 해볼게요. 탄소가 10이야. 원자량이. 그것만 외우세요. 10인데 그러면 탄소는 12가 원자량이다. 그런데 얘한테는 단위가 없단 말이야. 왜 단위가 없냐면 상대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얘한테 12g을 꼭 붙이고 싶어. 그럼 단위가 있단 얘기잖아. 없던 단위를 있게 만들려면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다시 한번. 탄소는 10인데 12는 원자량이고 이게 상대적 개념이야.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다. 단위가 없다. 근데 우리는 12g을 붙이고 싶어. 우리가 아는 단위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탄소가 10인데 그냥 무조건 g을 붙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어허. 그럼 무슨 얘기냐? 보세요. 12g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자량에다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는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몰질량이라 그래요. 몰질량. 몰질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1몰의 질량입니다. 다시 한번. 몰질량은 그가 갖고 있는 대상의 어떤 기준에 g을 붙인 거야. 오케이? 쉽죠? 탄소는 10이다? 그럼 12g 붙였어. 이게 몰질량이라고 부른다. 단순하게 말하면 원자량에다가 단위 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12g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탄소 한 개에 실제 질량이 있겠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실제 질량이 있을 거야. 나도 몰라,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난 절대 몰라요. 1.99 곱하기 10-23제곱g이라는 걸 몰라. 모르지만, 이게 몇 개가 있으면, 1몰계가 있으면 전체 질량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다시 한번. 탄소 하나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1몰계를 곱해주면 전체 1몰의 질량이 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1몰계는 몇 개라고 아까 봤죠?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곱했더니 12g이 나온 거야. 그렇구나. 자, 간단하죠. 다시 한번. 탄소가 12g이라고 우겼는데 사실은 이거는 한 개의 실제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수, 즉 1몰계를 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깔끔합니다. 1몰계는 몇 개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다. 요 정도까지만 아세요. 더 이상 가지 마시고. 그게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다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수소가 있는데 수소의 원자량이 1이야. 나트륨이 있는데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야. 이렇게. 또 뭐 할까요? 마그네슘이 있는데 마그네슘은 24야. 그러면 너희는 1몰의 질량이 얼마니? 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뭐만 붙이면 돼? g만 붙이면 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이거를 몰질량이라고 한다. 요 말을 꼭 기억하자. 기준에다가 그냥 g 붙이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원자만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아마 학생들이 나 분자도 하고 싶은데 하면 되지. 뭐가 중요해. 자, H2면은 분자량이 2거든요. 그럼 g 붙이면 뭐야? 이거는 분자 1몰의 질량이야. 아까는 원자 1몰의 질량. 이거는 분자 1몰의 질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O2야. O2는 얼마야? 32잖아. 30에다 g 붙이면 돼요. 그러면 질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g을 붙이면 되는구나.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1몰의 질량이 얼마니? 그러면 너의 기준에다가 그 기준이 1이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그냥 뭐 한다고? 그래, g을 붙인다. 뭐 한다고? g을 붙인다. 뭐 한다고? g을 붙인다. 그 램을 붙인다. 됐죠? 예,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빨리빨리 안 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탄소가 6g이 있어. 탄소가 12g이 있어. 탄소가 24g이 있어. 이거 몇 몰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몇 몰이니? 라고 얘기하면 너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냥 기준만 생각해.
탄소가 1몰이 12g이잖아. 이게 1몰이죠? 예, 1몰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거의 반이야. 그럼 얼마야? 0.5몰이지 뭐. 2분의 1몰이거나. 그거의 2배야. 그럼 얼마야? 2몰인 거죠. 이렇게 항상 기준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2배인지 3배인지 4배인지 비교하면 돼. 오케이? 다시 한번. 탄소가 6g, 12g, 24g. 중요하지 않아. 탄소의 원자량이 12이기 때문에 12를 중심으로 모든 걸 사고한다. 너무 간단한 얘기야. 그러면은 내가 관찰을 해봤어요. 왜 못할까? 봤더니 탄소가 10이라는 원자량을 모르는 학생이 너무너무 많아. 알고 있는데 이용을 못하는 학생도 더 많아. 그러니까 화학이 싫은 거야. 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난 그딴 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깨부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피할 수도 없는 거야. 아, 원자량 모르는 게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원자량을 아는데 왜 못 사용하지? 여러 번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구구단도 처음에 잘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죠? 한번. 자,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든 룰인데 뭐라고요? 뭐를 우리가 이제 단위로 보면은 이제 약자로 n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원자면 원자량이 나오겠죠? 원자량.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m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질량이 주어지면 질량은 제가 웨이트의 약자인 w를 쓸게요. 그래서 이 몰과 원자량과 질량의 관련이 뭐가 있느냐? 계속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 아닌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제가 쓰는 아공식인데요. 여기 왼쪽에다가 뭐를 쓰는 거야? n자를.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라지 m을 쓰세요. 이거는 원자량이 되겠고 질량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때려 넣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볼게요. 탄소 6g이 몇 몰이니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뭐를 모르니까 여기는 비워두시고 쓰시고 탄소가 안 봐도 몇이야? 12. 나는 6. 그럼 얼마야? 2분의 1몰 이렇게 쓰는 거야. 어렵지 않지. 탄소가 24g이야. 너 몇 몰이라고 하면 쓰시고 탄소는 원래 10이고 24니까 몇 몰? 2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예, 잘못 배운 거죠. 자, 간단하죠? 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탄소가 2몰이 있다. 탄소 원자가 2몰이는데 몇 g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또 마찬가지야. 쓰시고 탄소가 얼마야? 2몰이.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지는 거잖아. 12. 암기하고 있어야겠고. 그럼 얼마가 돼야 돼? 24g. 답이 24g이다. 간단하죠. 탄소가 0.5몰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g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2분의 1 쓰시고 12 쓰면 얼마야? 6. 엄청 쉽죠. 예. 자, 이렇게 질량에 대해서는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아공식을 한번 기억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갔을 겁니다.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냥 한 김에. 선생님, 그러면요. X라는 게 있는데 X가 지금 2몰이 있어요. 2몰이 있는데 24g이래요. 그럼 이런 건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봐라. R을 써놓고 몰 자리에다가 2를 쓰고 질량 자리에 24가 있어. 비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비어있는 게 바로 그들의 기준밖에 없죠. 만약에 X가 원자면 X 원자량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 이때 원자량은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요? X가 있는데 이번에 X2로 할게 좀 어렵게. X2가 있는데 2가 있어요. Y2로 할까? 다른 걸로. 자, Y2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2g이 있다고 치자. 근데 얘가 1몰이래요. 그러면 얘는 Y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단 말이야. 자, 한번 볼게요. 1몰 쓰시고 2자 쓰시고 비어있는 이건 뭐야? 이거 2잖아. 그럼 이건 뭐야? Y2의 기준이 되는 거야. 분자면 분자량이 되겠죠. 분자량.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내? Y의 원자량이 얼마니? 라고 낸단 말이야. 원자량이 얼마니라고 내면 Y2가 2니까 Y는 몇이야? 1이겠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 보니까 또 원자 헷갈리고 분자 헷갈리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마. 지금 이것만 받아들이면 돼. 더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멈추세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게 있구나. 또 다시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런 게 있구나. 자, 중간 점검 한번 해봅시다. 몰이 뭐라고요? 몰은 개수 세는 단위일 뿐이다.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몰 질량이었다. 몰 질량인데 몰 질량은 뭐다?
그들이 기준에다가 그람 붙인 거다. 원자면 원자량에다가 그람, 분자는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이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아공식이다. N은 N분의 W다. 뭐 뻔한 얘기인데 제가 학생들 머릿속에 잘 들어오라고 아공식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좀만 더 가볼까요? 1몰의 부피도 우리가 잴 수가 있어요. 또 1몰은 몇 개냐 이것도 또 다 잴 수가 있습니다. 자, 부피부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지금 대상이 X2라고 있는데 이게 기체라고 가정을 합시다. 기체인데 재미난 건 뭐냐면 부피라는 말 자체를 잘 몰라요. 학생들한테 야 부피가 뭐니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요 이딴 얘기합니다. 부피는 뭐냐면요. 그 해당 입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X2건 Y2건 Z2건 간에 기체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어요. 기체의 종류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온도와 압력이 맞으면 그들은 같은 부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법칙까지 뭐 유창하고 거창한 얘기 하지 말자. 뭐라고요? 산소가 됐건 질소가 됐건 뭐가 됐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네가 기체라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는 무조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말로 제가 약간 좀 오버 좀 해볼게요. 혹시 PV는 nRT라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본 사람도 있겠고 PV는 nRT라고 있는데 이 P가 압력입니다. V는 부피예요. N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몰입니다. 몰. 그 다음에 R은 상수니까 그냥 지우고요. T는 온도입니다. 자, A라는 기체가 PV는 nRT가 적용이 되는지 볼 거고요. B라는 기체도 PV는 nRT가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자, 여러분들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압력이 서로 같아. 자, 지우자. 됐죠? 온도도 서로 같아. 아, 지우자. R도 같아. 지우자. 그러면 V는 N, V는 N이죠. 만약에 같은 1몰씩 있다면 부피는 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한번.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자수가 같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만약에 입자수가 같으면 부피도 같다. 이 말이잖아요. 자, 좀만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가 있습니다. 산소는 1몰이 얼마냐면요. 써줄게요. 32g이야. 수소는 2g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다가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조사해 봤더니, 이건 뭐 수식적인 겁니다만은, 조사해 봤더니 얼마냐? 궁금하잖아. 같은 1몰씩이니까. 봤더니 산소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수소가 이렇게 있겠죠. 이들의 부피가 같습니다. 부피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 예, 몰이 같다는 얘기야. 양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자수가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을 거야. 선생님 22.4L가 1몰의 부피 아닙니까? 이 말을 아마 기다렸을 텐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0도씨 1기압에서만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0도씨 1기압에서만 그런 거야. 왜요? 이거는 수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만든 말이야. 야, 어떻게 실험자가 0도씨에서 실험하냐? 추워 죽겠는데. 그쵸? 상온 25도에서는요, 대부분 24L입니다.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는 22.4L다. 이 말은 뭐 켈빈까지 다 계산해서 한 건데, 어찌됐건 간에 22.4L가 우리는 이제 1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X2가 지금 0도씨 1기압에 있는데, 잘 봐야 돼. 11.2L가 있고요. 22.4L가 있고요. 그 다음에 44.8L가 있고요. 5.6L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잘 보세요. 아, 쓰세요. 아, 쓰시고, 그 다음에 기준이 여기인 거야. 항상. 0도씨 1기압이니까 얼마야? 22.4를 기준에 쓰시고, 너 얼마야? 11.2L. 그럼 몇 몰? 2분의 1몰.
넌 얼마야? 나는 22.4를 밑에 살짝 적어주면 나 1몰 이렇게요. 너는 나도 22.4를 살짝 적어주면 난 2몰. 넌 얼마야? 22.4를 살짝 적어주면은 나는 얼마예요? 4분의 1몰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몰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부피가 나왔을 때 뭐라고요? 기준 부피가 필요하고 아공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게 바로 기준이 되겠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들? 근데 왜 어려워할까요? 자, 이것도 이렇게 어려워하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참 치사해, 문제가. O2가 있는데, O2가 지금 0도씨 1기압에서 44.8리터가 있다고 치자. 44.8리터가 있는데, 너 지금 몇 그램 있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헷갈릴 수밖에 없지. 그럼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일단 주어진 조건부터 해결해. 아 쓰시고 기준이 22.4 확인하시고 그래서 0도씨 1기압이 있는 거고요. 그럼 44.8리터가 되니까 몇 몰이야? 2몰 되는 거죠. 2몰을 한 번 더 써 여기다가. 더 쓰시고 너 지금 질량 물어봤잖아. 그럼 산소니까 얼마야? 산소의 분자량은 30이니까 아 나는 64g이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꺾은 거죠. 이것밖에 없는 거야.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겠죠.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중위권 친구들 이제 안다가 이거 지금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쉬운 거 들어야 되나 이럴 건데 네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봐. 여기 써져 있는 이 왜 몰이 필요한지 1몰의 정의는 뭔지 1몰의 질량 1몰의 부피 이거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봐. 설명을 해가지고 애가 납득을 하면 넌 다 아는 거야. 근데 설명을 했는데 애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짜증나. 엉망진창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네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없이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런 그 스킬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반복하셨을 때 속도라는 게 나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1몰은 몇 개인가?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잖아. 뭐 간단한 걸 왜 물어봐? 이렇게 안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x가 있는데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있단다. 얘는 몇 몰이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역시 또 뭐 한다고? 아 쓰시고 6.02 곱하기 10의 23이 기준이 되는 거고 3.01 곱하기 10의 23을 위에다 얹어주시면 2분의 1몰이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또 보자. 이번에는 x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질소라고 할게. 그냥 말도 안 되지만 자 질소 원자야. 질소 원자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개면 몇 g이니?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위에 것부터 해결하라고. 자 2분의 1몰 나왔죠? 그럼 다시 보시고 2분의 1몰 그대로 내려오시고 질소는 원자량이 14니까 아 나 7g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내용이 정리가 되죠. 물론 이런 강의는요 화학을 입문하는 학생들한테 처음 제가 지도하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고3들한테 이 강의를 이수하라고 하라고 했을까? 그냥 흘려듣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네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왜 그래야 되느냐? 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깊이가 생기고 응용이 생기면서 속도가 빨라져요. 제가 작년에는 이런 강의를 안 찍어놨거든요. 왜 안 찍어놨을까요? 찍을 의미가 없지. 다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2페이지, 3페이지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왜? 아는데,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단한 개념이 있어야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몰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뭐 후속 강의가 또 나올 겁니다만은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의 숙제는 이 내용을 너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설명해 봐라. 그러면 될 것이다.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